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즐거운 체험 채널 포시티브의 포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슴을 파고드는 연애학개론이라는 주제로 타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연애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밀당을 해라, 속마음을 감추어라 등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타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연애를 잘할 수 있는지, 연애 운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애학 개론이라고 그랬는데 왜 개론이라고 그랬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뽑힌 카드를 보시면 제가 카드에다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연애에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뽑힌 이제 번호마다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카드마다 이와 같이 조언을 한 가지씩 적어 놨습니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이 연애에 더 강해질 수 있는, 연애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앞에 1번에서 4번까지가 있는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초의 여유를 드릴 테니까 뽑아보세요. 5, 4, 3, 2, 1.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번 선택하신 구독자님을 위한 연애학 개론입니다. 자, 그럼 무슨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양한 카드들이 나왔는데, 자, 한 장 한 장씩 보도록 할까요? 자, 맨 먼저, 자,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펜타클 3번 카드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함께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 이런 말이 나왔죠. 이 카드는 연애를 하는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잘 이루어낸다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모두 실천해서 마침내 상대방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면 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이 주는 만족감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이 세상 금은보화를 모두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점에 동의한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신에게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함께 있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지루해하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랑 때문에 괜찮겠지만 점점 의미가 없어지면 서로 지루해지고 그런 사랑이 지속된다면 점점 둘의 마음은 멀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함께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데이트 계획 남자에게만 맡겨두지 마라. 이게 지금 지팡이 9번이 나왔죠. 남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이겠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면 아무리 계획 없이 만나는 것보다 기억에 남는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죠. 그러나 남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데이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틀에서 벗어나면 남자에게 일상의 활력소가 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단 남자의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 되겠죠. 무리가 될 것 같으면 당신이 직접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데이트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정보라면 닥치는 대로 모아보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과 시간을 가장 즐겁게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과의 데이트 항상 기대하고 있겠죠. 자, 다음은 세 번째 카드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주어지면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이 저녁 식사 장소나 보고 싶은
영화를 말하면 글쎄요, 결정하시는 대로 그냥 따를 거예요 라든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제안을 해야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함께 노력한다는 느낌을 주는 특별한 기회이므로 이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이트를 할 때 사소한 문제는 무조건 상대방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지나치게 양보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격려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연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보다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때 훨씬 더 존중받고 연애 대상으로 매력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예상 밖의 행동을 하라, 이런 조언이 나왔네요. 자,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이 쉽게 실증내고 지루함을 많이 느낀다는 사실을 곧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항상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에게 큰 호감을 느끼기도 하죠. 종종 생각하지 못한 일을 벌이면 점수를 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비감을 주면서 다음 행보를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면 당신에 대한 호감도가 최상에 오를 겁니다. 물론 평소에는 돌발 행동보다는 신임할 수 있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냥 아주 가끔 사람들의 기대를 살짝 벗어나는 행동으로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를 안겨준다면 당신의 데이트는 더 흥미진진하고 더 재미있는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선물을 줄 수 있겠죠. 당신이 상대방이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보이고 있다면 일부러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 없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당신의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게 할 수도 있죠. 자, 누군가에게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도저히 그 사람들은 종잡을 수 없다라는 말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끔 깜짝쇼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계속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미있겠죠? 자, 다음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캐묻지 마라. 자, 이게 여기 이제 정의 카드인데 칼을 들고 명령하는 것 같죠? 상대방의 속마음을 캐묻지 마라, 이러고.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잠잘 때 빼고는 온통 이제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과 자신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자,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처럼 그 사람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져 참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무조건 꾹 참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를 건강에 비유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캐내보려고 억지를 쓰는 일은 뭐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약간은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당신을 이성으로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 얄팍한 수단을 시도하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온전히 이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 초반에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분명히 파악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감정을 키워가기를 바란다는 뜻도 됩니다. 만약 상대의 감정을 확인하려 한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당신에게 확실하게 넘어왔다는 증거를 얻기 전에는 그 사람이 속마음을 캐묻거나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처럼 행동하면 결국 상대방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존중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뭐 역설적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주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할수록
존중심과 애정심을 얻게 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이제 길게 말싸움을 하지 말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검 3번 카드가 나와 있죠. 하트에 검이 3개나 꽂혀 있죠. 말싸움은 길게 하지 말라는 건데, 자, 왜 그럴까요? 자, 연인이라면 연애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싸우게 됩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쓸데없이 길게 말싸움을 하지 말고 환한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다음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이 던진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 볼 것이고 결국 당신의 말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탁구를 치듯이 마음에 없는 말만 계속 오가게 되면 화를 낸 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는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감정의 추를 건드리면 그 추는 결국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당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괜히 핑퐁 하듯이 말싸움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말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한다면 당신의 연애운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님을 위한 연애학 개론입니다. 자, 먼저 뽑힌 카드를 한번 볼까요? 자,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지팡이 2번입니다. 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싶으면 길들여라.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사랑을 설명하는 고전 문학 작품이죠. 이 책을 읽어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시계라도 맞춰놓은 듯 정기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외로움을 타지만 의심이 많은 여우는 친구를 찾는다는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고요. 여우도 친구를 만들고 싶지만 누군가가 따라오면 일단 달아나고 보는 것이 자신의 본능임을 잘 알기에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먼저 길들이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린 왕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우는 자신의 약점을 우려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아도 여우는 항상 곁눈질로 왕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항상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이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 가까이 다가온다면 언젠가는 여우와 어린 왕자의 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또 어린 왕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면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우의 마음은 기대로 부풀면서 어린 왕자에 대한 호감이 커질 것이라고 귀띔해줍니다. 이 점을 어떻게 연애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길들이고 그의 마음을 얻으려면 정기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이면서 자신을 기다리도록 만든 것처럼 당신도 상대방을 길들여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기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해야 되겠죠. 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조건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자주 찾아왔는데 막상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거나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될 겁니다.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관심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자주 나타나서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몇 번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에 들려고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허둥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 사람이 당신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당신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처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할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대방은 정기적으로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걸 확실히 인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안 나타난다면 걱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마음이 푸근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당신을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를 볼까요? 상대방이 거부 반응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은? 자,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애정을 얻으려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거부 반응을 겪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가다가도 중간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 시기에 언제든 간에 상대방의 거부 반응이 쉽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고 싶은 마음은 무조건 억눌러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에는 마음이 조금 풀릴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랑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말도 있죠. 전쟁에 비유하자면 처음 몇 차례 전투에서 패한 후에야 비로소 큰 전쟁에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낙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패배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할 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거울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행동한 대로 상대방에게 대접받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먼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상대방도 따라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상대방이 냉담한 반응을 보여도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세요. 부정적인 반응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성서에서 말하듯 악을 선으로 갚아준다면 상대방도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라도 방어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이 돼야 할 빌미를 주지 않아야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방어 태세를 늦출 것입니다. 자, 사랑에 빠지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이 눈 녹듯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당신도 장벽을 쳐버리면 연애는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관계없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카드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을 보여줘라. 자, 연애 초기든 연애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이든 사실 표현하는데 굉장히 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연애 초기에는 또 상대방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꽃을 선물하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호감이 있구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말만 뻔질이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행동이라도 진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저 사람이 정말 호감이 있구나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건 괜찮지만 자칫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마음속의 진심을 감추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드러내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데에도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미소는 빙산도 녹인다. 어떤 자리에서는 밝고 환한 미소를 지어라. 자, 어떤 자리에서 드는데 이제 오타가 났네요. 자, 밝고 기분 좋은 미소를 보이는 사람에게 반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는 무심한 반응을 보이다가도 웃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소의 힘은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소에는 애정과 상대방에 대한 수용 또는 허락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느낌은 상대방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본능적이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충족시키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이성을 대할 때 미소만큼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냥 살짝 웃는 표정만 지으면 됩니다. 얼굴에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사람들과 편하게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면 상대방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과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못해도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만은 오래오래 간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항상 미소를 띄우고 밝은 미소를 띄운다면 당신과 그 사람은 언제든지 행복한 기분을 만끽할 겁니다. 자, 다음 카드는 긍정의 말이 사랑을 유혹한다입니다. 자, 지금 이제 거꾸로 매달린 남자가 나왔는데요. 얼굴은 모든 걸 초월한 듯이 웃고 있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관론자는 반쯤 채워진 물컵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비관론자는 컵이 반이나 비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반 정도 비어있는 컵보다는 반쯤 채워진 컵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처럼 반쯤 채워진 컵을 보며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직접 결정해야 한다면 사실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 겁니다. 자, 낙관론자 주변에 사람이 늘 모이는 것은 그러니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를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은 유머 감각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말하는 유머 감각은 농담을 잘해서 사람들을 웃긴다는 뜻이 아니라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기꺼이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낙관론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긍정적인 말이 사랑을 유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카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당신이 매번 참아야 하는 사람과 억지로 사귀지 마라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컵 4번이 나왔는데 자, 상대방이 두 팔짱을 끼고 있죠. 그리고 이 컵을 든 손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지 않은 분위기죠. 자, 이성을 사귈 때도 이와 비슷한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을 기준으로 논할 때 이제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더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붙잡았다고 이제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연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마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이상은 당신도 상대방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할 때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을 찾아야 가장 행복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 낑낑거리거나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말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과 사귄다면 앞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그런 상황이라면 참지 말고 억지로 사귀지 말고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6개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렸는데 당연한 말 같이 보여도 만약에 이 정도만 실천한다 그래도 당신의 연애 생활은 한 단계 발전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님을 위한
연애학 개론입니다. 자, 먼저 뽑힌 카드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카드를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지팡이 기사 카드가 나왔네요. 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상대를 일부러 기다리게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그를 일부러 기다리게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나자고 할 때마다 쉽게 만나주는 여자는 남자가 금방 실증을 냅니다. 하지만 쉽게 만나주지 않거나 혹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한 감을 가지게 만드는 여자는 남자의 경쟁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는 이제 섹스나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자마자 잠자리를 함께 한다면 신비감도 호기심도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빨리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지 상대가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다림은 남자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더 간절하게 원하게 만듭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에게 금방 빠져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천천히 다가가야 합니다. 남자 품에 당장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란 단어도 한동안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사랑한다고 말해버리면 남자는 부담을 느껴서 뒤로 물러납니다. 남자가 아무리 당신을 좋아하더라도 단숨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안달하듯 매달리면 남자는 오히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러브게임을 즐기되 당신의 카드를 모두 다 보여주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카드입니다. 당신에 대한 환상을 심어줘라. 자, 상대에게 환상을 심어주려면 무엇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자주 만나면서 친밀감을 가지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는 거리를 두면서 상대가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관심을 보였다가 거리를 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싶으면 며칠 종적을 감춰서 상대를 애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른바 가장 간단한 밀당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도나 행동에 미묘한 변화를 주어 상대의 환상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약간의 기회만 있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상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런 상대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는 그런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굳이 천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고리타분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취향에 따라 때로는 거칠고 짓궂은 분위기도 풍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평범하거나 틀에 박힌 듯한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얻은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애착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상을 품기 어려운 법입니다. 상대가 당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당신을 너무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환상에 들어설 여지가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즐거운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카드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먼저 말을 걸어보라. 이렇게 써져 있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땀 나는 상황을 많이 겪게 되지만 그래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만큼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모두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기억하면 그런 긴장감을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먼저 말문을 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말을 건네는 그 순간만 잘 이겨내면 대화를 통해 좋아하는 이성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는 그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눈도 맞춰야 하고 표정이나 몸짓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얼굴 표정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긴장감 때문에 말을 다소 더듬거리더라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말을 걸어본다면 상대방도 당신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말을 먼저 걸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내성적인 사람도 연애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아서 연애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결코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수줍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긴장되어 입을 굳게 다물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줍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아예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수줍음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수줍게 느껴지는 일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면서 차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온라인상으로 대화하는 것은 부담이 없고 편하기 때문에 대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당분간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한다고 해서 연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연습이 중요합니다. 사실 원래 타고난 것보다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연습을 많이 해서 연애를 준비한다면 당신도 연애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카드입니다. 호감이 있음을 2%만 드러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접근해야 될지 모를 때 2%만 우선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하려면 단지 얼굴에 웃음을 띠고 눈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세요.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한 반응이 즉시 나오지 않더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는 이성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단지 2%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싶은 당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든든한 토대를 닦아 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수준 높은 연애 기술을 익히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계속 표현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카드는 누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하나? 질문이 나왔네, 질문. 자,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등장인물은 제인과 톰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보면 톰은 제인이 일하던 직장에 새로 들어온 사원입니다. 제인은 그를 보자마자 꿈에 그리던 이상형임을 직감하고 호감을 표현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톰도 직장에서 늘 그녀를 친절하게 대해주긴 했으나 데이트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려면 두 사람이 따로 만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톰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제인은 톰과 친구가 된 것이 기쁘다, 친해지고 싶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톰이 이 메일을 보면 즉시 데이트를 신청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데이트 신청은커녕 메일을 잘 받았다는 인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진전시키고 싶다면 친구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녀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는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톰이 메일에 대해 아무런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메일을 보내기 전보다 훨씬 마음이 불편해졌을 겁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런 기싸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행복한 연애의 첫걸음을 디디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6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이런 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만 잘 실천한다면 당신의 연애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님을 위한 연애학 개론입니다. 자, 먼저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카드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10번입니다. 자, 굉장히 행복한 카드가 나왔죠. 그렇지만 말을 한번 볼까요?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써져 있네요. 연애를 너무 오래 하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관계가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무신경해지는 순간 상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이상 상대에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너무 무리 없이 너무 평범하게 대하게 됩니다. 서로 너무 막대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죠? 격식을 따지고 정중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친구나 동료를 대할 때 정도의 예의는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는 얘기했지만 친구나 동료를 대할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뭔가 색다른 더 높은 단계의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연애 생활을 하는데 지루하고 격식도 없이 너무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생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격식을 차려주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는 의도적으로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물론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면 상대방이 화를 낼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랑을 얻는 효과도 큰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한 번쯤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다시 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면 상대방은 내가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더 열정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저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은 상대방을 정복할 때 얼마나 짜릿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면 상대방은 자신 앞에 새로운 정복 대상이 나타났다고 여기고 그 사람의 감정도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무리 사랑해도 거리를 유지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연인이든 친구 사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타인끼리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모든 걸 털어놓는 친구 사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걸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연인 사이라도 그 누구도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거리 유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자는 남자에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에 넣은 거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멀어져서 다시 손을 넣을 수 있는 거리가 되면 당신을 잊었던 남자는 다시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좀 멀어진 것 같다라고 인식해야 관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남자와의 거리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급속히 가까워진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남자가 잘생겼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가까워지는 속도가 빠르다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거리 정도만 유지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와 나 사이에 여유 공간이 사라지고 숨막히는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좋은 면보다 좋지 않은 면이 더욱 눈에 띄게 되어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경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거리 조절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얘기할 때는 용건 중심으로 말하고 남의 얘기는 무조건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거리 조절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기념으로 간직할 만한 선물을 하라입니다.
자, 때로는 당신의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닌지 상대방을 약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사랑의 증표로 작은 선물을 보낸다면 효과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간단한 카드나 선물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너무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카드를 쓸 때에도 최대한 간단하게 내용을 줄여서 쓰세요. 따로 시간을 내서 선물이나 카드를 준비한 것만으로도 당신이 관심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당신이 연애 관계가 나빠졌을 때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안 주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아직 위기를 느끼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보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변함없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을 때 선물을 보내면 당연하게 여길 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한층 우쭐해져서 당신을 얕잡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지르게 됩니다. 당신이 자기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자만하는 경우라면 불난데 부채질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보내기 전에 우선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심리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심리를 먼저 파악하고 선물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때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념으로 간직할 만한 선물, 독특한 선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한다면은 연인 관계가 더 한층 발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가벼운 스킨십이 친밀감을 높인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악마 카드죠. 악마 카드는 유혹의 카드, 이성과 이성이 유혹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스킨십이 나왔네요. 자, 인간은 다른 인간의 손길을 갈구합니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 중 일부는 당신이 그를 매만지고 또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길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스킨십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수, 등 토닥이기, 껴안기, 어깨에 팔 두르기, 팔짱 끼기, 이 모든 접촉은 서로 교감이 일어날 때 생깁니다. 어렸을 때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했던 행동을 돌이켜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껴안고 따뜻하게 매만져 주지 않았습니까?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 상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킨십으로 친밀감을 높여보십시오. 다음 마지막 카드입니다.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라.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사랑을 표현할 때 반드시 기억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구속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고백받는 순간 상대방은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는 당신이 내 마음을 받아주든 않든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만 행복하면 돼요 라는 마음을 같이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사랑 고백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사랑 고백은 아무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맹세하는 것처럼 들려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 당신도 나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해달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런 사랑 고백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크게 기대하면 얻는 것도 작고 기대가 작으면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사랑 고백을 총알에 비한다면 행동은 화약과 같습니다. 총에 화약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총알을 넣으면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은 멀리 나가지 않고 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따라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고 행동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가지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연애학개론 조언을 해드렸는데 물론 이게 굉장히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실천한다고 해도 당신의 연애는 한층 더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슴을 파고드는 연애학개론에 대한 타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